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사회복지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현장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특히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사회복지학과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았고요. 어쨌든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와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학과를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지는 않을 계획인데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나선 이 자격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또 학과 진학을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사회복지 학문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 특히 이 분야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좀 알아보고요.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흔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대상별 사회복지 실천 분야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생애 주기를 쫙 그려보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태아기에 있어서 태아기를 보내고 또 태어나면서 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대상층들을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너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니?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막 이제 입학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뭐 스스로 고민을 하시다 보면 나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지? 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나서 어느 현장으로 가지? 이런 질문을 아마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관심 있는 현장에 대해서 또 주제를 발표하는 이런 수업들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노인복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 시절에는 요양원이라든지 또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 보호해 계시는 주간보호센터에 자주 가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다녔던 기억이 나요. 생각해 보면은 노인복지센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오시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이제 요양원은 말 그대로 이제 말년을 바라보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입소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나는 노인복지에 관심 있어라는 어떤 단순한 관심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노인부터 나이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대학 시절부터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실제로 배웠던 거는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면서 현장 선배님들한테 여러 조언을 얻는 이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고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와 또 이런 학업을 이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를 선정할 때는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야인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대상자들과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힘을 얻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대상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아동들을 만나는 게 너무 흥미롭고
이런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동복지 혹은 청소년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나는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 장애인 복지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 하면은 딱 대표되는 분야가 아동, 청소년, 또 장애인, 노인 복지 분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복지 욕구가 점점 다양화되면서, 즉 서비스 대상자들이 점점 촘촘하게 다양화되면서 새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가족복지, 그리고 다문화 복지, 또 이민 가족을 위한 어떤 복지, 그러니까 이민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 복지 등 이러한 다양한 트렌드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대상별로 사회복지 분야를 봤다면, 두 번째는 현장별 사회복지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서비스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의료사회복지사, 또 학교사회복지사, 또 헬스케어 관련된 사회복지사 세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정보를 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병원 세팅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야를 우리가 의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의료사회복지사, 영어로는 Medical Social Worker, Hospital Social Worker라고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세요? 그냥 병원이라는 곳에서 환자에 대한 케어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의료사회복지사는요, 환자에 대한 어떤 지원, 케어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그리고 의료팀에 환자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 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상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환자에 대한 심리 상태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또 간호사들과 지속적인 팀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나, 그쵸? 면담을 할 때 이런 전문가들하고 막힘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퇴원 계획과 이제 퇴원하고 나서 환자가 어떻게 병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환자에게 더 필요한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지원은 없는가, 이런 사후 지도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의료사회복지사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자가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할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소아암 환자, 즉 암에 걸린 환자를 위한 심리 상담,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가족들도 암이라는 어떤 병을 만났을 때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암 환자를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보듬어 줄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암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인 자원을 연결해 주는 일이나 또 당뇨 환자의 심리적인 지원, 이렇게 굉장히 그 서비스 분야별로, 의료사회복지도요, 서비스 분야별로 의료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USC의 그 르네 미켈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사회복지사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환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환자와 가족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의료사회복지사의 큰 특권이다. 즉, 환자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특권과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의료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독특성,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잠재력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학교사회복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사회복지라고 하면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그죠? 환경 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학교사회복지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이제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개별 사례 관리, 즉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례 관리부터 시작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옹호하는 역할, 또 학생을 중재, 그리고 상담, 그리고 학생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동원하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면 캠퍼스에서 유일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학교사회복지사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사실은 그 초기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 학생의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들을 다양한 자원과 연결하는 역할까지는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점점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 투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왜 학교 부적응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원인을 찾아보고 또 그 학생 개개인의 원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학교사회복지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은 학생에 대한 개별 상담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교사, 또 교장이나 이러한 다양한 팀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교사나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역할들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이점은 뭐냐면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1차적인 달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그런 주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죠. 그랬을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팀으로 접근을 해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특히 이 학교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가령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가 같이 공생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일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자로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헬스케어 현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은 헬스케어 현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곳은 환자 개개인별로의 어떤 개별 계획과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인력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보면 한인들이 운영하는 헬스케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코리아와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 리스트를 쫙 뽑아봤어요. 이 남가주를 대상으로 봤더니 약 63개 정도 기관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너싱홈이나 또 어덜트 데이 헬스케어 센터라고 하는 주간보호센터. 이 어덜트 데이 헬스케어 센터는요, ADHC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메디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낮 시간에 사회복지 기관에 오셔서 건강 진료를 받는다라던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린다던가, 아니면은 레크레이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헬스케어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요, 자신이 할당받은 케이스를 직접 사례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걸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개별 사례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이 댁에서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어르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조사하고 연계해 주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르신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제가 의사와 간호사는 그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고, 심리상담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한다면,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가족적,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외에도 이 헬스케어라는 현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병원이나 그쵸? 이러한 현장에서는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운다라던가 재활치료사와 함께 협업해서 일을 한다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사실은 헬스케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장별 사회복지에서 제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의 사회복지 역할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밖에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이거나 정서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 이런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알코올릭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우울이나 또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다양한 지역사회 세미나 역할을 하는 일들도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분야라고 하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소셜 워커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도 군대에서 군 장병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군사회복지사, 그리고 국제사회복지사, 그리고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홈리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거나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어떤 정책 또는 행정가 등의 분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회복지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랙티스 분야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에이징, 뭐 behavioral health, 그 다음에 child welfare, 아동복지, 그리고 school social work, 아까 말씀드린 학교사회복지, 그리고 clinical social work, 임상사회복지, 그리고 ethnicity and race, 인종이나 그쵸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분야, 그리고 헬스, 즉 건강 분야 등 다양한 프랙티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한다면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실천 현장이 있는지,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선 어떤 자격 제도가 요건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다양한 대상과 현장이 있지 않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는 휴먼 서비스 실천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부딪히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직업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노인복지 분야에 들어가게 됐지만 실제로 저는 학교사회복지, 또 장애인 복지, 장애인 선교 복지, 또 교회사회복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실은 짧은 자원봉사도 하게 되고 자원봉사 경험도 있고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게 되는 여정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관심 분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어떤 이런 다이렉트 소셜 워크 서비스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정책이라든지 행정개발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문서 업무를 하는 이러한 일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보다 자원봉사다. 다양한 실천 현장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감하고 느끼는 분야,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경험과 기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느 현장에 가셔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지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사회복지 학문을 공부해 봄으로써 사회 문제와 사람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히고
또 세상의 어떤 사회복지를 향한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소망과 비전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저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함께한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